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가족들은 상속 얘기를 꺼냈어요. 은행에 가보니 아버지 명의의 통장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언니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정말 특별해요. 언뜻 보면 상속금을 두고 벌어진 가족 갈등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사연의 진짜 주인공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누군가의 실제 삶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빈 통장 속에 담긴 깊은 뜻, 아버지의 숨겨진 희생,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참다운 유산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32살의 직장인입니다. 이렇게 라디오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멈추질 않았어요. 어쩌면 저도 이 순간을 통해 제 자신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아버지는 지난달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새벽 2시 어머니의 비명.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이 하나의 악몽처럼 흐릿하게 남아 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 상복을 입는 순간,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시간들. 그 모든 게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아버지는 56살이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건강하시던 분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빨리 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어요. 크게 성공한 사업가는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을 평범하게 유지해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와 형은 대학도 나갔고 어머니도 편안한 일상을 누리셨으니까요. 장례식이 진행되는 내내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낸다는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미안함. 제가 자주 집에 가지 못했거든요. 직장 때문에 바쁘다고 핑계대고 주말에도 친구들을 만났어요. 아버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도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너 일 열심히 해라, 건강하게 살아라는 말씀만 해주셨고, 저는 그 말씀에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장례식이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고 모두가 아버지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정말 생생해요. 어머니, 형, 그리고 저. 우리 셋이 남겨진 첫 번째 날이었어요. 장의사가 떠나고 남은 가족들만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조용했어요.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돈이 꽤 될 텐데. 그 한마디로 뭔가 깨졌어요. 우리는 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계속 말했어요. 회사도 팔 수 있고, 저택도 있고, 예금도 있을 거고. 그 말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그동안 그런 계산을 해본 사람처럼요. 형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빚을 갚아 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형의 눈에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자신의 구원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형의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은 슬펐어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눈에는
무언가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 같은 뭔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형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상속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 직장 월급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아파트 전세금도 부족했고 결혼할 계획도 있었어요.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형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생각은 어때? 유산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는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도 형도 이미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되려나 하고요. 사흘 뒤 우리는 은행에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가지 않으셨어요. 형과 저, 그리고 아버지의 통장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우리 형제가 은행에 들어갔어요. 창구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이미 마음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형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형은 자신감 있게 창구 직원에게 아버지의 사망 증명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몇 초가 지났습니다. 그 몇 초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직원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곤란한 일이 생긴 것처럼요. 죄송한데요. 잔액이 영원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영원, 평생을 모으신 돈이 영원이라니요. 저희 귀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형은 뭐라고요? 라고 물었어요. 직원은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어요. 네, 잔액은 영원히 맞습니다. 최근 대량 인출이 있었나 봅니다. 며칠 전에 거의 대부분을 인출하셨어요. 며칠 전, 그건 아버지가 입원하셨던 시점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에 있었고, 의식도 거의 없었는데, 누가 이 돈을 인출했다는 거야. 형과 저는 은행을 나왔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차 안에서도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인출하셨나? 그 순간 저도 형도 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가능성도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직접 인출하셨나?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있었는데요.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통장 비어 있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렇구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돈 어디 있으세요? 나중에 이야기하자, 아들아.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게 갈라지는 시작점이 되었어요. 형은 이미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돈 뭐 한 거야? 형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달라졌어요. 형은 어머니에게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 라고 윽박질렀고 어머니는 대답을 거부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어머니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모으신 돈이 어디 간 거예요? 이 질문이 반복되었어요. 집안은 하루아침에 갈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우리 가족은 두 번째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서로를 향한 신뢰의 죽음이었습니다. 통장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우리 가족은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형과 저는 어머니를 추궁했고 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우리의 의심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다 써버린 거겠지.
이건 형의 의심이었어요. 형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돈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자신의 생활비, 혹은 다른 용도로요. 혹은 아버지가 어딘가에 빌려줬을 수도 있고. 이건 제 생각이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좀 더 생각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추궁은 결국 어머니를 더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그저 곧 알게 될 거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형은 변호사와 상담을 했어요. 유산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요. 변호사는 어머니에게 통장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형의 얼굴은 정말 냉정했어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형은 항상 밝고 따뜻한 형이었는데 돈 이야기가 나오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왜 비밀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믿지 못하세요? 라고 따져 물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혹시 어머니께 뭔가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리 없다. 돈은 우리가 나눠서 가져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제가 집에 갔어요. 형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통장 내역을 알려주세요. 아니면 법원에 간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기다려. 아버지 방을 좀 봐야겠다. 어머니는 우리를 아버지 방으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곳은 지난 몇 년 동안 아버지가 자주 쓰시던 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낡은 지갑을 꺼내셨어요. 여기 봐라. 어머니는 그 지갑 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그 종이는 너덜너덜했어요. 마치 몇 번이고 펼쳤다, 접었다가 반복한 것처럼요.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빚도 미움도 남기지 말자. 그 한 줄 밑에는 여러 개의 영수증과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아들 카드 빚정리 520만 원. 차남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 1200만 원. 아내 의료비 380만 원. 아들 결혼자금 보조금 1000만 원. 그 밑에는 더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여러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회사 경영 어려움 800만 원. 형의 이름이었어요. 형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였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형도 사실 아버지가 직접 도와주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어요. 그 종이를 펼쳤을 때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몰래 떠넘긴 모든 빚들을 정리하셨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은 빚들까지도요. 예를 들어 저는 카드 빚이 있었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걸 아버지께 말한 적도 없었는데 아버지는 어딘가에서 알게 되셨고 조용히 정리해 주셨던 거였어요. 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형은 아버지께 차마 말 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계셨고 형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종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희를 걱정하셨어. 너희가 세상에 나갈 때 빚 없이 나가기를 원하셨어.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아니, 제 몸 전체가 떨렸어요.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은 그냥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 추가 영수증들을 보니 아버지는 자신의 의료비조차 최소화하셨어요. 간단한 치료만 받으셨던 거예요. 아마 더 큰 수술이 필요했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그것도 포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마지막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내를 위한 생활비 5년분 5,500만 원. 아버지는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자신이 떠난 후 어머니가 형편없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돈은 어머니를 위해서만 남겨두셨던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이 모든 걸 아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 종이를 주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어. 아이들에게는 나중에 보여줘라. 근데 그 전에 나한테 물어만 봐라고. 물어봐라. 그래,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냐고라고 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의심했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돈을 숨기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거였어요. 형은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방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종이를 몇 번이고 읽었어요. 빚도 미움도 남기지 말자. 이 말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물질적 유산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대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을 남기셨어요. 그것도 가장 거대한 형태의 사랑으로요. 형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를 욕한 거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울음만 났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 형제는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통장을 묘에 묻기로 했습니다. 비어있는 통장을요.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가 아버지의 감사의 의미였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용서한다는 의미였어요. 그 전에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종이를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종이의 맨 밑에 우리가 적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배웠습니다. 빚도 미움도 남기지 않기로요. 형이 적었어요. 저도 맨 끝에 적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묘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통장을 흙 속에 묻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기도를 하셨어요. 묘를 나오면서 형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채무자가 아니네. 응, 아버지 덕분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아버지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이야.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아버지는 물질적인 것을 남기지 않으셨지만 그 대신 우리에게 정신적 유산을 남기신 거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저는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직장에서도 변했고, 가정에서도 변했어요. 제 아내는 남편이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뭔가 더 따뜻해졌어라고요. 저는 제 형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후배들을 도왔어요. 아버지가 형을 도왔던 것처럼요. 형도 변했어요. 형은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근데 이번엔 망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형은 이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남에게 빚을 남기지 않으려는 마음 말이에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조용히 살고 계세요. 때로 우리를 만나면 그 종이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와 형은 고개를 끄덕여요. 저는 제 아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줘요. 아직 어린 아이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으셨어.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셨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말이야. 제가 받은 상속금은 영원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가장 값진 상속금이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제 형 사무실에 갔어요. 형은 벽에 뭔가를 붙여놓고 있었어요. 그건 아버지 종이의 사본이었어요. 그 밑에는 형이 적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빚도 미움도 남기지 말자. 아버지가 보여준 삶의 방식. 저도 같은 글귀를 제 책상 앞에 붙여 놓았어요. 지난 3개월간 저는 그 종이를 매일 봤어요. 그리고 매일 울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울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은행 창구에서 들었던 영원입니다 라는 말. 그건 이제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영원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거든요. 사랑, 희생,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지혜가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을 세상에 흘려보내려고 해요.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가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제 아버지는 빈 통장을 남기셨어요. 하지만 그 빈 통장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 정말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부모님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더 좋은 사연들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합니다.